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몽테스키웨, 볼테르, 루소가 주도한 프랑스의 계몽운동.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계몽운동이 전 유럽을 석권했는데, 계몽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광명과 지혜라는 뜻인데, 중세기에는 신권의 속박하에 국민의 사상이 공개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무지몽매한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혁명과 같은 사상 해방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계몽운동의 핵심 사상은 이성이 지상으로 교회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년 동안 계속된 계몽운동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상가가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몽테스키웨, 볼테르, 루소입니다. 몽테스키웨.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신분을 감히 비판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볼 때 몽테스키웨는 세상 그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 그가 속한 신분과 시대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1689년 프랑스 보르도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몽테스키웨는 보르도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파리로 나가서 많은 학자들과 사귀었고 세습에 따라 보르도 고등법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1721년 그가 발표한 서간식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는 페르시아 귀족 청년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군주제를 비판하고 상류사회의 사치를 조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사교계에서 유명해진 그는 1726년에 세습한 보르도 고등법원 원장직을 팔아버리고 저술에 전념했고 그 후에는 유럽 각지를 여행했습니다. 영국에서 입헌 군주제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영국식의 자유와 민주가 바로 자신이 찾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1748년에 그의 철학을 응집한 법의 정신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곧 금서 목록에 올랐지만 2년 동안에 22판을 냈는데 책 속에서 그는 3권 분립을 제시하며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이 서로 독립하고 서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몽테스키웨의 3권 분립이 당시 국왕 루이 15세의 흥미를 끌지는 못했지만 후대에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현대 대다수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3권 분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3권 분립의 이론은 왕정복고,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고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옹호하게 되는 기본적 자유의 규정에 공헌을 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극도의 편견, 아시아 정치체제에 대한 유럽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면 등이 있지만 구체적 사회의 분석은 근대의 사회학의 방법과 연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만년에는 시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저작에 착수했지만 대부분이 그의 생전에는 간행되지 못했고 여행 노트, 서간 등이 1941년에 겨우 출판되었습니다. 행복해지기만 원하면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며 이는 대부분 어렵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볼테르. 볼테르는 1694년에 파리의 법원 공증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한때 법률을 공부했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해 아예 문학에 투신했습니다. 볼테르는 1717년에 그의 풍자시가 섭정왕 오를레앙 공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중에서 집필한 비극인 오이디푸스가 상연된 후 일약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1725년에 볼테르는 한 귀족과의 싸움으로 부당하게 다시 투옥되었으며 구구의 망명을 조건으로 석방되었는데 재정치와 불평등의 환멸을 느끼고 1726년에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3년 넘게 생활하면서 영국의 입헌 군주제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곳의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타고난 비판 정신을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귀국 후 볼테르는 사회현실을 비난하면서 민주공화정을 칭송하는 역사극 브루투스와 광적인 종교를 반대하는 비극자이를 창작했습니다. 극에서 그는 교회와 로마 교황의 허위성을 맹렬하게 비판했는데 볼테르의 날카로운 표현 때문에 교회는 그를 교회의 적으로 단정했습니다. 1734년에 그는 첫 번째 철학론저인 철학서간을 출판해 영국의 정치, 종교, 철학과 문학 상황을 체계적으로 소개했는데
정부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금서가 되었고 볼테르는 파리를 떠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애인이 되는 샤틀레, 후작 부인의 영지에서 1734년부터 10년간을 저술과 연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루이 14세의 세기, 풍속시론, 관용론, 캉디드 등 유명 저서들을 출판했습니다. 1778년 볼테르는 파리로 돌아왔고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데 사람들은 그를 프랑스 사상의 왕이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자금을 모아 그의 대리석 반신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볼테르의 생전에는 많은 비극 작품으로 17세기 고전주의의 기승자로 인정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간결한 문체의 캉디드 등의 철학소설과 역사 작품이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디드로, 루소 등과 함께 백과전서 운동을 지원하였으며 백과전서파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엔 언제나 고통이 있지만 일단 견뎌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인간은 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순간에 자유롭다. 루소. 루소는 1712년 제네바에서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시 제네바는 칼뱅의 개혁신앙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고 후에 그의 아버지도 부채로 제네바를 떠나 이때부터 루소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증인이나 조각가가 되려고 여러 견습생 과정을 전전했으나 리옹에 살던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황을 시작했는데 나들이를 나왔다 통금에 걸리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16살인 그는 그 후 오랫동안 힘든 유랑 생활을 했는데 4년 후 운 좋게도 바랑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부인의 자금 지원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루소는 파리로 왔으며 디드로를 알게 되었는데 1749년에 디드로의 격려로 디종 아카데미의 논문 대회에 참여해 당선됨으로써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격려가 쏟아지면서 그는 계속해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사회계약론, 에밀 시넬 로이즈 등의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작품에서 그는 천부 인권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며 인간의 불평등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 출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통치 권력은 전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부야말로 합법적인 정부라서 국민은 불평등을 유지하는 국가를 폭력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대담하고 급진적인 사상은 볼테르도 감히 생각지 못한 것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사회 밑바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루소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상가였으며 사회계약론과 국민주권설은 대혁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는데 괴테는 볼테르는 구시대의 막을 내렸고 루소는 새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전 기관을, 감각을,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며 우리 인간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란 인생을 가장 재미있게 즐기는 사람이다. 혁명의 시작, 삼보회의로 이어집니다.